세라, 정말 우리 세라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택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윤의 손이 건반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피아노를 연주했을 뿐인데 왜 할머니는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당장 이 사람 내보내요. 사모님의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딸, 그리고 그날 밤 숨겨진 진실이 한 곡의 피아노 연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윤은 대형그룹 저택의 커다란 대문 앞에 서서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강지훈 도련님, 과외 선생님이시죠? 경비원이 정중하게 묻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한 마리 페르시안 고양이가 고요하게 현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용인이 서윤을 맞이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왕 여사님은 자선음악회에 참석하셔서 늦으실 것 같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서윤은 2층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놓인 백합 문양 장식을 보고 그녀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장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재에 도착한 서윤은 과외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재와 이어진 거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검은 생유광의 피아노는 빛을 반사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백합 모양의 은재 브로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목에 걸린 오래된 펜던트를 만지며 그 문양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백합, 이 브로치와 내 펜던트가 왜 이렇게 닮았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피아노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위로해 준 것은 꿈속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그 선율은 지금도 서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첫 음을 눌렀을 때 그 순간 저택 전체가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은 점점 격정적으로 변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아름다운 감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윤은 음악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며 건반을 누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택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과 최미란 그리고 왕 여사가 예정보다 일찍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 소리가 뭐지? 미란이 현관에서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귀를 기울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곡은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곡은 전처가 작곡한 미발표 곡인데. 강 회장은 말없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 여사가 지팡이를 짚으며 급히 뒤따랐습니다. 미란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윤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연주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연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고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 혹시... 서윤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강 회장이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매와 분위기가 전철을 닮아 있어 가슴이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서윤을 보고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부로. 미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과외 선생? 설마 지훈이의?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강지훈 학생 수학 과외를 맡은 한서윤입니다. 미라는 서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네요. 외부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집안 물건을 함부로 만지다니. 왕 여사가 미란을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이 아이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것뿐이야. 서윤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선생이면 과외만 해야지. 왜 남의 집에서 허락 없이 피아노를 쳐? 강 회장이 미란을 말렸습니다. 미란아, 너무 심하지 않나? 심해요? 경계심도 없이 아무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왕 여사가 서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야, 그 곡을 어디서 배웠니? 서윤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에 남아있던 유일한 노래예요. 강 회장은 서윤의 대답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저택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과 함께 자신이 이 곡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서윤이 떠난 후 김 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당장 파악해. 특히 피아노 곡의 출처와 그 펜던트를 확인하라고.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이 서재로 돌아가 전처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서윤과 전처의 닮은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왕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라, 정말 우리 세라가 돌아온 건 아닐까? 다음 날 오후 서윤은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왕 여사의 제지 덕분에 해고는 면했지만 미란의 압력으로 과외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제 그 곡 말이야. 정말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거니?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 마음에 있던 선율이에요. 강 회장이 서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손짓까지 전처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님은?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요? 미란이 서윤을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외 선생은 과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강 회장은 당황해하며 미란에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아, 너무 그러지 마. 미란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외부인이 집안을 휘젓는 걸 어떻게 가만히 봐요? 당장 내보내야 해요. 왕 여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오늘만 추가 수업을 하기로 했잖아.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내가 허락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윤이 저택에 있는 동안 그가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분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까? 왕 여사의 눈물, 강 회장의 복잡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다시 과외를 위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지훈의 방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용인들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이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메이드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모님께서 분실물이 있다고 하셔서. 그 순간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아, 잘 왔네요. 마침 찾고 있던 참이었어요. 무엇을 찾으시는 건가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거든요. 어제 피아노 위에 있던 바로 그 브로치 말이에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설마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미라는 비꼬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니까요. 서윤은 당황해하며 자신의 가방을 만지려 했지만 미리 매수된 메이드가 가방 안쪽을 뒤졌습니다.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메이드가 브로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명이에요. 저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어요. 미라는 서윤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셈이에요? 증거가 나왔는데도? 아, 아파요. 서윤은 뺨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둑질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이 과외 선생이라니. 당장 나가세요. 미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지훈과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 과외 선생이 도둑이었어. 내 브로치를 훔쳤다고. 미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윤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 저는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강 회장은 과거 아내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김 실장을 은밀히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조사해봐. 특히 브로치가 어떻게 그녀의 가방에 들어갔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신고해서 이런 도둑은 감옥에 보내야 해요. 왕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만해.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어머님, 하지만 증거고 뭐고 일단 조용히 해결하자. 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서윤은 저택에서 쫓겨나고 과외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서윤은 저택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집에 숨겨진 악의와 함께 자신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로 돌아가 전처의 사진과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닮은 점이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미라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겠어. 하지만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낡은 펜던트 사진을 확대한 것에는 젊은 시절 강 회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과외 자리마저 잃은 서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란의 계략으로 모든 아르바이트에서 연락이 끊어졌고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서윤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형그룹 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펜던트 속 흐릿한 인물 사진과 강 회장의 얼굴을 대조해 보니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나와 강 회장이 혈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유전자 검사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떨리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미라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박 씨를 만났습니다. 20년 전 서윤을 유괴했던 운전기사였습니다. 박 씨는 도박으로 상한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란이 사색이 되어 박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입을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 셈이야? 돈이 필요합니다. 거액으로 말이죠. 박 씨가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돈이야? 이미 충분히 줬잖아. 미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박 씨가 미란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강 회장에게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미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히 나를 협박해? 이미 강 회장의 비서에게 제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박 씨가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 시각 왕 여사는 서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피아노 곡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하지만 사모님은 싫어하실 텐데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란이 몰래 만나자. 왕 여사는 메이드를 시켜 서윤을 뒤뜰 응접실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서윤이 저택에 도착해 복도를 지나가다 미란의 방에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지. 더 이상 돈은 없다고. 미란이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다 복도의 장식장을 건드려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고 나와 서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란이 서윤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 여사님을 뵈러.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어? 미란이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미란이 서윤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강 회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미란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 아이 저를 협박했어요. 강 회장은 서윤의 눈물 고인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봐. 이 일을 정확히 조사해야겠어. 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저택을 나오며 미란에게서 느껴지는 사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이 집과 사망사고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늦은 밤 박 씨가 자신의 아지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김 실장 일행이 탄 차가 박 씨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박 씨가 깜짝 놀라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익! 충돌음과 함께 박 씨의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사고 현장에 내려와 박 씨의 몸을 뒤졌습니다. 강 회장에게 보낸 제보 관련 기록을 찾았지만 원본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진실은 밝혀질 거야.
김 실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군. 서윤은 자신의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의 전화 내용과 자신을 향한 살이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윤은 펜던트를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월세방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쪽에 놓인 야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치 자신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듯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이어지던 중 우연히 공원을 산책하던 세계적인 지휘자 김도진이 그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연주는 도진의 뇌리에 20년 전 은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장학생 시절 자신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강 회장의 전처였습니다. 서윤의 연주 곡조와 테크닉이 그 은인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도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잃어버린 딸일까? 도진은 서윤의 연주가 끝나자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연주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셨나요? 도진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혼자 배운 거예요. 도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혼자 배웠다고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인데. 서윤은 자신의 딱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객원 연주자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도진이 진심을 담아 제안했습니다. 서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곳도 제공해 드릴게요. 도진은 자신의 소유인 안전한 오피스텔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며칠 뒤 도진은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형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연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그룹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큰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릴게요. 도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도진은 파티 준비를 위해 강 회장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창립 파티에서 특별 연주를 해줄 신의 피아니스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진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한서윤이라는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진이 서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강 회장이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서윤이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강 회장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진은 미팅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강 회장이 마시던 와인잔을 챙겼습니다. 서윤에게 DNA 샘플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도진이 와인잔을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강 회장의 딸일까요?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진이 서윤을 격려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밤늦도록 연습에 몰두하며 불안감을 달랬습니다. 그 사이 미라는 서윤이 도진의 후원을 받아 파티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실장을 불러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윤의 드레스와 연주를 방해할 방법을 찾아 미란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고로 보이게 해. 하지만 죽이지는 말고 다치게만 해. 미란이 음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티 당일 리허설 중에 조명 설치팀으로 위장한 김 실장 일행이 조명 기구를 불안정하게 설치했습니다. 서윤이 연습 중일 때 조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위험해. 도진이 몸을 날려 서윤을 구했습니다. 도진의 팔에 조명 파편이 스쳐 경미한 상처가 났습니다. 서윤이 놀라며 도진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지휘봉이 되어주겠어요. 서윤은 도진의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와 애정이 싹텄습니다. 파티 시작 직전 퀵서비스 봉투가 서윤의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확률 99.99%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 내 아빠였구나. 동시에 서윤은 강 회장의 비서에게 박 씨가 남긴 20년 전 사고 관련 제보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당당하게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대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특별 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특별한 연주를 선사해 주실 신의 피아니스트 한서윤 씨를 소개합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는 서윤의 당당한 모습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이 불안한 눈빛으로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과 왕 여사는 기대 어린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도진이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친모가 가장 사랑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연주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의 연주 속에서 전처의 미묘한 몸짓과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도진이 미리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과 잃어버린 딸 강세라의 사진이 교차 편집되어 나타났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들이 혹시 강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 도진이 지휘봉을 잡고 서윤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서윤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난 정적 속에서 서윤이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 잃어버린 강 회장의 딸 강세라입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 판정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동시에 강 회장의 비서가 회장에게 건넨 박 씨의 유괴 교사 관련 진술서가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부르짖었습니다. 세라, 정말 살아있었구나. 강 회장이 서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왕 여사도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내 손주가 살아 돌아왔구나. 왕 여사가 통곡하며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감동과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 살아 돌아왔다. 20년 만에 기적적인 상봉. 구석에 몰린 미란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모든 게 꾸며낸 일이라고. 미란이 도주하려 했지만 강 회장의 비서가 미리 대기시킨 보안팀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서윤을 제 공식적인 딸이자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딸을 찾지 못한 저의 과오를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최미란에게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횡령 및 딸 유괴 교사 혐의로도 고소할 것입니다. 미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법적 보호가 끝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강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라. 그녀를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해. 서윤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 안겨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가족의 사랑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멀리서 도진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도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란이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윤이 그 모습을 단호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가 미란의 휴대폰을 압수하며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상봉에 감동했습니다. 서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강세라로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강 회장과 왕 여사는 그녀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과 횡령 혐의로 궁지에 몰린 미라는 저택 별채에 가택연금된 상태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아들 지훈마저 서윤을 친누나로 따르며 자신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와. 미란이 아들을 불렀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나와 함께 있을래요. 미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왕 여사를 제거하고 유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란은 몰래 매수한 메이드를 통해 무미무치의 독극물을 입수했습니다. 왕 여사가 매일 밤 마시는 한약에 독을 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한약에 타면 되는 거죠? 메이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서윤의 방에 증거를 심어놔. 미란이 광기 어린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미란은 독극물병을 작은 파우치에 숨긴 후 왕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왕 여사의 백합 브로치 근처에 약물 성분을 뿌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인 조찬 자리에서 왕 여사가 한약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깜짝 놀라며 왕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도 놀라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란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가 어제 차를 가져왔어요. 유산을 노리고 할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서윤이 억울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짓 절대 안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저 아이 방을 수색해 보세요. 미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미란이 매수한 메이드가
서윤의 방 서랍장에서 독극물 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독극물이 들어있던 병이에요. 메이드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누명이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경찰이 서윤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한서윤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세라가 정말 그런 짓을? 서윤이 절망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미란을 향한 강렬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친딸의 폐륜 범죄, 복수국인가 유산노린 살인 미수인가. 서윤을 응원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싸늘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서윤에게 도진이 면회를 왔습니다. 서윤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서윤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진 씨,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도진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범을 찾아내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들 지훈이 어머니의 독한 모습과 누나 서윤의 억울한 눈빛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하셨을까?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미란이 의식불명 상태인 왕 여사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미란이 만족스럽게 혼잣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병실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미란의 악행을 직감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미란의 별채 거주 기간 동안의 모든 통신 기록을 다시 조사해봐. 지훈이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뒤지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극물 구매를 위해 사용했던 대포폰의 통화 기록이 담긴 공기계였습니다. 지훈이 충격에 빠져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도진이 서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유치장 안에서 과거 저택에서 보았던 왕 여사 방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화분 뒤쪽 사각지대에 뭔가 있었어. 서윤이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면회 온 도진에게 서윤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도진 씨, 왕 여사님 방에 혹시 고양이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메라요? 페르시안 고양이를 관찰하려고 펫캠을 설치했을 거예요. 서윤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어머니 미란의 대포폰을 발견한 지훈은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독극물 구매 내역이 담긴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한 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도진을 찾아왔습니다. 도진 선생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공기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멈춰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도진이 공기계의 내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자들이 독극물 구매 내역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주문하신 거예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도진과 지훈이 밤을 새워 왕여사 방의 펫캠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녹화 영상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있다. 여기 있어요. 도진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영상에는 미란이 한약에 독을 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독극물병을 서윤의 방 서랍에 숨기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왕 여사가 강 회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미란이 독을 타는 흉내를 내며 진실을 알렸습니다. 강 회장이 왕 여사의 손짓을 이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왕 여사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인 팩캠 영상 증거가 경찰에 제출되자 수사 방향이 급선회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하던 미란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들이닥치자 미란이 당황하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미란이 비상구로 도망쳐 병원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뒤따라온 강 회장과 긴장된 대치 상황을 맞았습니다. 미란, 이제 그만해. 강 회장이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미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왜 항상 죽은 여자만 생각해? 그게 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되나? 강 회장이 분노하며 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미란의 추악한 민낯에 치를 떨었습니다. 당장 대형그룹에서의 모든 직위를 박탈한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미란을 수갑으로 체포했습니다. 미란이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서윤이 모든 누명을 벗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의식을 되찾은 왕 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왕 여사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라야, 내 잘못이 아니다. 지훈이 서윤과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의 죄를 대신 사과드려요. 서윤이 지훈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함께 이겨나가자. 두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남매의 정을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세라야,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했다. 서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도진이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이 살인 미수, 과거 유괴교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미란은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대형그룹은 강 회장의 주도하에 투명한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서윤은 경영 수업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음악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서윤이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음악재단이라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악교실을 열고 싶어요. 백합재단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서윤이 눈을 빛내며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서윤은 재단 건립을 주도하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음악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훈이 유학을 떠나기 전 서윤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작곡한 피아노 악보였습니다. 누나, 이건 제가 만든 곡이에요. 세라의 왈츠라고 지었어요. 지훈이 악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감동하며 악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훈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강 회장이 아내가 물려준 유산과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서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서윤의 첫 단독 리사이틀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대기실에 강 회장과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왕 여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세라야, 오늘 정말 자랑스럽다. 강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 여사가 서윤의 펜던트에 있던 백합 브로치와 똑같은 문양의 백금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슬픔이 아닌 축복의 상징이다. 서윤이 감격하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진이 지휘자석에 서서 피아노 앞에 앉은 서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만의 신호를 주고받으며 환상적인 호흡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무대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곡과 지훈의 왈츠가 섞인 새로운 연주곡을 선보였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되었음을 느끼며 서윤이 객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객석의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무대 중앙에 서서 가족들과 도진,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밤하늘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도진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건반 모양을 형상화한 반지를 꺼내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서윤 씨, 저와 함께 평생을 음악으로 채워주시겠어요? 도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윤이 기쁨의 눈물과 함께 승낙했습니다. 네, 도진 씨. 도진이 서윤을 안아올리며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위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저택 안에서 들려오던 슬픈 피아노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의 멜로디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피아노 소리는 대형 그룹 저택을 둘러싼 모든 불행과 악의를 몰아냈습니다. 비로소 강 회장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윤은 음악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시작된 한편의 운명이 마침내 아름다운 화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윤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았으며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미란의 질투와 욕망이 만들어낸 20년간의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 무너졌고 선량한 사람들의 용기와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실을 향한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서윤처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